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도 빨간색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지금 이 방송에서는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 빨간색, 타이에다가 빨간색 이 조끼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때문에 제가 열받아가지고, 야, 이런 걸 방송거리라고 정말 방송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들었고요.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전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뭐냐. 홍준표가 요 넥타이를 파란색으로 바꿔맸다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해설이, 본래 빨간색을 많이 좋아하고 속 옷까지, 속 메리아스하고 이 팬티까지도 전부 빨간색으로 입는데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바꿔 입었어. 이거를. 예, 이 와이셔츠도 파란색, 넥타이도 파란색, 저고리도 파란색. 싹 다. 뭐냐? 민주당 이거 딱 지지다. 예, 이미 마음 돌아섰다. 자, 그런 이제 해석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타이밍이요. 딱 특사단이 하와이에 도착하는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 만날 거야. 딱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이해창 때도 파란 넥타이를 그 당시는 우리 국민님이 맸었는데 파란색. 그러니까 이제 보수 혁신 좀 더 잘해보자. 뭐 이런 의사로 읽혀지는 대목도 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글쎄요,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은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해창 때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복고주의, 제대로 된 보수 정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이번에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 정통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여기에 대한 불만 표시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과거가 그립다 이거죠. 저는 글쎄요, 이건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틀리기를 바라는데 저는요, 민주당으로서의 지지, 그야말로 이미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다시 입당하고 이재명이 총리로 들어가기까지는 진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이미 그런 마음을 이재명이하고 교감했을 가능성은 상당하다. 다만 보안을 지켜왔는데 이게 느닷없이 언론에 터지면서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부인은 했지만 아니땐 굴뚝의 연기가 나기도 해요. 나기도 해.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요, 아니땐 굴뚝이 아니라, 아니땐 굴뚝의 연기 나는 게 아니라, 뭔가 군부를 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이게, 홍준표는요, 극과 극으로 가는 인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홍준표 때리지 마. 그래야 좀 돌아올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돌아오기를 저도 바라요. 홍준표 좋은 점 많이 있고, 기여한 점 많이 있죠. 그러나, 기여하고, 그 다음에 고생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보수 정당 내 정치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저는 홍준표라고 봐요. 능력에 비해서 과대평가를 받고 과대 인정을 받고 과도한 자리를 확보하면서 평생을 부귀영화를 노리다 보니까 이번에 경선에 떨어져서 자기 반성을 해야지. 자기 반성. 왜 국민과 당원이 선택해 주지 않았는지 그 반성을 하고,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어? 나와봐. 근데 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떠나겠어. 심지어 총리로 가겠어. 라는 루머인지 뉴스인지 정보인지 첩보인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나오는 것은 본인도 반성할 면이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놀랄 만한 게요. 박근혜 지지 모임이 하도 많으니까 어느 게 정통성이 있는 지지 모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박근혜 지지 모임이라고 이름을 달았던 인간들이요, 전부 다 이재명 지지하고 나섰네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수 완전히 포섭이 아니죠. 보수 분열 작전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전부 넘어가고 있는데, 자, 정말 어떻든 간에 그럼 지방입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있는 거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소신, 그 다음에 신뢰 이런 걸 따지면서 배신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시류가 지금 대세 편승해 갖고 부귀영화를 노리겠다는 몰지각한 인사들의 배신행위가 아니냐, 저는 혹독하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요 한 번 배신한 인간들은 정말 배신자의 평가를 떨쳐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요.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준석과의 단일화에 뭔가 좀 움직임이 있지 않나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한번 해보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김계리 입당 문제에 관해서는 김계리는 입당 환영까지 문자를 받았는데 김계리 입당에 대해서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 좀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두 사람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비대위원장이니까 그 다음에 제일 큰 당사자죠. 그리고 김계리는 신청한 사람이니까 직접 당사자고 그런데 이 뉘앙스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좀 굉장히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생의 선배로서 김계리 변호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김계리 변호사의 말은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파장이 상당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신중하게 그야말로 말을 좀 아껴달라. 왜? 김계리 변호사 저 개인적으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요. 김계리 변호사는 우선 젊잖아요. 젊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게 많은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포텐셜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선택지가 앞으로 너무나 많아.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저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죠. 그래 말을 하면 그러나 저는 말을 하더라도 제 판단으로는 저는 가급적이면 실수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김계리 변호사는 저보다 더 많이 하겠죠. 본인도 김계리 변호사가 얼마나 똑똑한 이 변호사인데 계산 안 하겠습니까? 법률적 정치적 다 계산을 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이 대선판에서 이 중요한 체제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대선판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요 상징성, 위상이 있어요. 본인이 시인하든 안 하든 국민들이 볼 때 그 점이 지금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본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은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계리 변호사 제가 무슨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면 제가 전화해 갖고 얘기하는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보다도 이건 제가 고칠게요. 공개적으로 본인이 얘기한 거를 제가 논평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지금 문제는 뭐냐? 민주당에서 나오는 논평을 봐라 이거요. 무조건 오고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전부 나쁘게 해석하잖아요. 전부. 아무리 좋은 의견을 하더라도. 지금 김계리 변호사의 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민주당은 모든 건 기승질 뭐냐? 이재명 대통령 당선.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는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싸우는 건 맞아. 목표는 똑같아, 양쪽이.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 거짓말은 안 해. 거짓말은 안 해요. 그렇잖아요. 배신자는 있지만은 저는 거짓말을 잘 안 한다고 봐. 정통 우파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딸들, 그 다음에 측근 찐명들 하는 거 보시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가게 논평을 하고 그야말로 바가지를 씌워버리잖아요. 거기에 말려드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이.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무조건 하고 말을 아껴라라고 얘기하고 싶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입당을 했느냐, 환영 메시지를 받았냐, 안 받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이 대기 상태야 라고 한 거, 본인은 입당 메시지만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불만을 표시하냐, 이 말이에요. 불만을. 그게 몇 시간만 지나면 다 끝나는 거야. 그걸 왜 불만을 표시해? 저는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 이 변호할 때 아주 좋은 말, 저도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하는 거하고 최근에 나오는 발언의 그 내용하고 보면 솔직히 해서 말이죠. 김계리 변호사 옆에서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선 석동현 변호사, 또 윤곽근 변호사 아주 훌륭한 분, 선배 변호사들이 김계리 변호사의 그 좋은 장기, 요거를 그야말로 젊은 세대들이 김계리 변호사 또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개인적으로 하나도 모르는데 그동안에 아주 확실하게 발언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 법정 안팎에서 전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리스펙트를 하고 김계리 변호사 얘기를 빠짐없이 보도해요. 그러한 우리 국민들이 김계리 변호사를 갖고 있는 애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높이 평가하는 게 지속되기를, 그야말로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가급적이면 당에서 비대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당직 그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본인과 관련해서 논평을 하더라도 김계배 변호사가 한 달이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도 뭐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데. 자, 그래서 무조건하고 말을 아끼라는 말을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예, 조금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변호인단에서 제가 보기에 김계배 변호사하고 제일 많이 통하는 변호사가 뭐 베이철 변호사였나요? 예, 그 윤 대통령한테 조찬 같이 했다는. 자, 이런 분들이 좀 자제를 시켜라. 이렇게 저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어요. 왜? 아무리 좋은 말이 아니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뒤집어서 해석하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리고 이제 구조화 변호사가 강력하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가 지금 혼자서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이 구조화 변호사의 이 지지 선언이,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자유통일당 소속이잖아요. 자유통일당의 지지 기반도 한 제법 됩니다. 이재명이가 아마 이준석이가 한 5, 6% 되는데 자유통일당도 요즘 뭐 지지 보면은 뭐 한 1, 2%, 2, 3% 나오거든요. 그 저금 0.73%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0.01%라도 우리가 자 끌어들여야 되는데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구조화 변호사 이런 판단 아주 정확했다. 그리고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홍준표, 자, 이거 넥타이 맨 거 옷, 이거 뭐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딱 11시 8분에 요 프사를 올렸어요. 11시 8분. 도착은요, 12시 반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예, 특사단 도착 직전에 바꿨고, 예, 그리고 다시 12시 11시 10분에 아까 이걸 올렸고, 12시 8분에, 그러니까 거의 1시간 후에 다시 빨간 넥타이로 바꿨어. 왜 그랬겠어요? 아, 이거 올리니까 이제 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야. 홍준표가 좀 삐딱하잖아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사람 염장 지르는 데는 아주 선수 아닙니까? 저는 홍준표 좋게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실망이 크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 홍준표가 이 넥타이를 파란색 넥타이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란색 넥타이는 12시, 죄송합니다. 자, 이게 말이죠. 11시 10분, 그리고 12시 8분. 우리 특사단의 도착은 12시 전후, 예,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예, 지금 이제 특사단이 이제 도착한 거하고 거의 맞닿은 시간에서 저렇게 부사를 받고 올렸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뭐 뻔한 거잖아요. 민주당 쪽으로 다 마음 돌아갔어. 아, 그게 아니야. 그 빨간 거 맨 거, 파란 거는 옛날도 좋아했어. 예, 국민의힘 되기 전에 이해창 때까지만 해도 파란 색깔이야. 뭐 그렇게 다른 거 없어. 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가 있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자극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뭐냐? 야, 너희들 특사단 보낸다고 내가 말 들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경거망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 웃기지 마. 나는 너희들 말 안 들을 거야. 강한 반감의 표시다. 반발의 표시다. 내 마음 달라지지 않았어. 나 더 건들지 마. 건들면 내가 확 가버릴 거야. 이런 경고와 협박, 압박, 거부, 반발. 여기에 저는 방점이 쓰여져 있다. 그야말로 저는 그렇게 이제 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 김대식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 있잖아요. 캠프에서. 김대식 의원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자, 그 손편지에는 무조건하고, 지금,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데, 무조건하고 하나가 되어야 힘을 모을 때이다. 그리고 홍준표, 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나는 홍준표 결정을 존중한다. 이러한, 이 메시지를, 손편지를, 들고 갔다는 겁니다. 손편지.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했더니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오지 말라고 했지만 오지 말라고 안 가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 이 홍 시장한테 전달한 손편지는 김 후보의 먼저 손을 내미겠다. 즉, 먼저 김문수 후보가 먼저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민다. 그 다음에 홍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무조건 존중한다. 그리고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런 절절한 호소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이런 거 홍준표가 별로 안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주 깊은 구두 메시지도 가지고 간다. 아주 깊은 구두 메시지도 가지고 간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홍 시장 이 설득과 관련해서 이게 효과를 거두겠느냐? 그랬더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국무총리선에 대해서는 홍 시장은 보수의 상징인데 그분을 놓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책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보수 중심을 이용했는데 하루아침에 바꾼다면 그건 홍준표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걸어온 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우리 국민들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만나 주겠느냐? 예, 안 만나 주겠느냐? 자, 그리고서 항상 구원투수로서 당을 많이 챙겨왔는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서운했을 것이고 서운한 마음을 들어주는 게 이 김대식 비대위원장 얘기가 자기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옳은 얘기죠. 저도 뭐 김대식 의원은 잘 알아요. 저도 뭐 굉장히 가깝게 지낸 사람인데 김대식 의원은 상당히 상식적입니다. 합리적이고. 예.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조금 전. 예. 그런데 이게 도착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도착 전후로 부사 사진을 밖에서 사람 약 올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비갈랜드 넘어가서 거기에서 전화를 연결해야 될 것 같고 전화 연결해서 본인 있는 곳으로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전화를 안 받거나 오지 말라고 주소를 안 알려주면 못 만나냐 그랬더니 어떻게든 만날 거다. 아예 한 달이 걸리면 다 연결되지요. 어제 출발할 때도 연락 왔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나 오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으면 진정성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못 찾아가는 것,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하면 못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무조건 연결해서 꼭 만나 뵙고 가겠다. 그리고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서운했을 것이고 자기가 30년 동안 지켜온 당이고 당이 어려울 때마다 당을 재건했는데 구원투수로 굉장히 서운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홍 시장이 배수진을 치고 대구시장직까지 던지고 마지막 대선 도전이라고 하면서 결연한 의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갑자기 한덕수 전 총리가 나오는 바람에 한덕수가 됐다. 김덕수가 됐다. 이러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 자체에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 저는 이 대목은 좀, 김대식 의원하고 좀 달라요. 저는요, 뭐 한덕수가 나와서 안 된 게 아니고 계엄 때부터 확 판이 달라졌다. 그거는요, 계엄판에 대해서, 탄핵판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말 한마디 한 거 없잖아요. 그냥 다 좋아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우리 보수우파 유튜버들이 키워졌지만은 영향이 컸지만 김문수 후보가 선택이 되는데도 우리 보수 유튜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왜 그 소신, 그야말로 어려울 때 돕겠다라고 하는 강한 소신, 이것이 우리 국민과 그리고 우리 당원들을 감동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아주 훌륭한 인적 차원임에 틀림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김문수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패하게 된 것은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뭐 영향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대구시장 하면서 중앙정치에 매일같이 얼마나 쏘아댔습니까? 윤 대통령도 깠다 말았다. 한동훈이 시줄간 깠다. 또 윤 대통령 깠다. 뭐 별의별 지 멋대로 그야말로 매일같이 아마 대구시장 역사에 처음이자 마지막 겁니다. 전 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해요. 이거 노이즈 마케트. 아무리 우리말을 하더라도 대구시장다운 모습을 보였어야지. 아니 그렇게 중앙정치 하려면 왜 대구시장을 내려갔냐고. 왜 백수로 놀기 싫어서? 단순해 보이잖아요. 아주. 그럼 중앙이 있어서 아예 그냥 논평가로 방송 뛰어다니든가 본인 좋아하는 홍카콜라 갖고 계속 쏘아대든가 해야지. 대구시장 하면서 대구시장 하는 얘기는 요매큼밖에 안 나오고, 예? 지가 아쉬울 때 딱 나오고, 나머지는 중앙정치만 비판하고 있어. 아, 홍준표 입에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봤어요? 그게 당원들의 마음에, 일반 국민들의 마음에, 아, 이건 아닌데? 정도를 벗어났는데? 이런 평가가 대구시장 내내 3년 정도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표가 저는 덜 나왔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제 판단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김용태 얘기를 좀 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김용태, 오늘 말이죠. 김계리 변호사 입당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 상태다. 서울시당에서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개최를 지시했고, 서울시당에
조만간 결정이 돼서 나올 것 같다. 현재 입당 대기 상태로 익힐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계리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서는 윤보지, 그리고 윤계인, 윤어게인 신당 창당 이 발표했다가 유보가 됐었죠. 예.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이후도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익힌다.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일관되게 동의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왔다.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다. 단일화는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단일화 논의 자체는 전혀 관심 없다. 이거는 지당한 반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계리 변호사와 관련해서 변호사가 이제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새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17일자 글입니다. 환영한다고 해놓고 자격심사를 다시 하는 절차가 또 있는지 당원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다. 내 입당이 뭐라고 이런 차분인 건지 누구 생각인지 보이고 들리는데 제발 선거 이길 생각이나 하자. 이것도 삐딱하게 글을 올렸잖아요. 이거는 조금 수정할 측면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주화 변호사. 자, 입장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한 결단을 선포한다.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다.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왔다. 김 후보야말로 자유민주 진영을 결집할 적임자다. 나에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마운 결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모임, 박근혜 서포터스, 자유대한민국 지키 운동본부, 정치개혁연대, 그 다음에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경부국부본부 7개 단체가요. 국민의힘 떠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탓하고서 하고 있다. 아직도 반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의 정체성의 환멸과 분노를 사귀며 국민 통합과 화합을 실천하는 이재명 지지를 공개 선언하게 됐다. 예. 자, 그리고요. 박근혜 서포터즈 회장인 김동열 이 회장이 민주당 선대위 전국민 화합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홍준표 지지단체,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진홍 여기도 이제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번에는 또 박근혜 지지자들이 선언을 했네요. 상당히 참 어쨌든 간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요 배신자들 다시는 얼쩡거리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